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저는 2019년 12월 26일에 캐나다 런던에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당시 1학년을 마친 저의 딸과 함께 유학 생활을 했고요. 2년 반 캐나다 온타리오 런던에서 지내고 다시 복귀해서 현재는 복직 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음, 자녀 무상 교육으로 런던에 가면서 어, 뭔가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했고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런던 생활에 대한 궁금함, 또 자녀 동반 유학 생활에 대한 궁금함들이 많아서 블로그에 많이 문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 지금 설명드리려는 자료로 또 설명회도 하고 이 기록을 다시 많은 분들과 더 궁금하신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캐나다 런던에 유학을 하면서 느꼈던 분들, 실제로 느꼈던 부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제가 개인적 경험에서 근거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보가 바뀔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여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 다른 분들과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온타리오에 살고 있었지만 캐나다는 저희보다 100배 넓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뭐 브리티시 콜ум비아라든지 알버타, 퀘벡 이렇게 학제가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온타리오에 2년 반 있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얘기는 온타리오 얘기고요. 지금 저희 아이가 1학년에 갔었지만 그 당시 8살 그레이드 3였는데 만 나이로 하다 보니 그레이드 2에 여름 학기, 2학기로 들어갔습니다. 캐나다는 1학기가 9월에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2학년 1학기로 2학기로 시작됐고 9월에 3학년 그레이드 3로 다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이로 보면 13살까지는 엘리멘터리 스쿨 8학년이 되고요. 중등교육은 이제 9학년부터 4년 이렇게 시작되고 이 4년간의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7학년까지 엘리멘터리 스쿨로 되어 있고 그 이후 세컨더리가 좀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퀘벡이나 다른 알버타주 이런 곳도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 점은 어느 곳을 가시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학년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를 정할 때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두 가지였어요. "이 학교는 좋아?" 좋다는 건 평가가 좋아?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인이 많아?"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데 인제 "한국인이 많아?"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한국인이 없는 학교로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 많이 인제 캐나다에는 유학을 온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학교나 한국인들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고 싶은 높은 그레이드의 학교에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많이 그 지역에 살고 또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 한국인이 많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심지어 아시아인,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한국인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인 계 사람들도 많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학교의 랭킹 중심으로 일단은 학생을 보내보고 잘 적응하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살기 좋은 곳에 오히려 한국이 좀 적은 학교
찾는다 하면 랭킹을 어느 정도 중간쯤으로 놓고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뭐 슈퍼나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YMCA 이런 걸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 랭킹 사이트를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사이트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실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스쿨 랭킹이라고, 어, 랭킹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엘레멘터리 스쿨 쪽도 볼 수 있고, 세컨더리 스쿨 쪽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런던을 제가 쳐봤고, 런던을 쳐보면, 여기에 퍼블릭 스쿨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랭킹이 나오는데, 뭐, 메이슨빌 퍼블릭 스쿨도 있었고, 잭 챔버스 퍼블릭 스쿨이 있는데, 뭐, 3,000개 학교 중에 46등, 70등. 2018년에서 19년 랭킹이라 지금 들어가 보셔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점수가 높죠. 제 지인들도 대부분 이 근처에 살았고요. 바이런, 그다음에 세인트 폴, 어, 세퍼레이트 스쿨 이런 곳에도 지금 많이 있었고 사실 저희 딸이 순화인데 순화가 다니는 학교는 저 밑에 있어요. 중간. 근데 저는 학교에 랭킹이 있다는 것도 어, 음, 정착 서비스 해주는 분이 알려주셨는데 검색을 했을 때 나쁘지 않, 뭐 중간쯤이면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분이 이제 그 이전에 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어요. 그 학교 이글하이츠라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좋고 사실 이글하이츠가 템즈밸리라는 그 교육청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대표적인 학교였었어요.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여기 표에 보여지는 그 이글 하이츠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갔다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여기 세컨더리 스쿨로 들어오는, 아, 분들은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도 입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또 하이 랭킹에 있는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학교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 학교는, 그레이드 3 기준으로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1, 2교시 하고, 점심 먹고, 3, 4교시 하고, 간식 먹고, 5, 6교시 하고, 하교를 하는데,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스쿨버스든 도보든 엄마가 픽업을 하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순아가 그레이드 4가 되면서 국립학교에 약간 아트스쿨, 좀 특화된 어,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학교는 기본적인 이런 퍼블릭 스쿨이긴 하지만 학생 수가 적어요. 그래서 별도로 스쿨버스도 운영되고 시간표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일찍 가고 더 늦게 오고 이런 게 있었고 이 피어스 아트스쿨에서는 기본 교과 과정을 하면서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 드라마, 댄스 뭐 이런 것들을 더 하기 때문에 7, 8교시, 뭐 교시가 조금 더 한두 시간 더 많아요. 그래서 집에 오는 시간은 대강 스쿨버스 타고 왔었는데 5시 이렇게 됐죠. 캐나다의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2개를 싸줘야 합니다. 그래서 런치를 한번, 런치 시간이 있을 때 런치를 먹고, 네, 리세스 시간에, 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2번의 도시락을 싸줘야 되고, 실제로 빨리 밥을 먹고 가서 아이들을 놀게 합니다. 밖으로 다 나가서 놀게 합니다.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에 뭘 입고 가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애매한 복장이면 아이가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할 수 있을 텐데, 날씨는 런던의 날씨는 한국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캐주얼하게 입고 가방이 큰 이유는 도시락이 이쪽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도시락. 어떤 아이들은 뭐 자기 인형 축구공도 갖고 와서 막 놀고 뭐 그런데 대부분 도시락이고요. 책은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프린터물 그 정도는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겨울의 모습이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어, 지금 눈이 안 올 때는 이 정도로 장갑이랑 뭐 패딩 정도 있고 뭐 짧은 패딩, 긴 패딩 마음대로 입습니다. 운동화 신고 눈이 오거나 그다음에 뭐 비가 올 경우는
모두 장화를 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진흙이 많고 눈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장화가 없으면 겨울을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화를 준비해서 다닙니다. 학교할 때는 엄마가 픽업들을 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저는 이게 이그라이츠인데 이 뒤에 아이들이 수업 전에 모여 있다가 들어가고 방과 후에는 선생님 지도 하에 이렇게 줄을 서서 스쿨버스 가는 팀, 나 엄마 올 때까지 대기하는 팀 이렇게 선생님들과 봉사자 분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는 제 피어슨 아트 스쿨 얘긴데 이렇게 스쿨버스가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스로 데려다 줍니다. 이렇게 자차로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녀를 보내다 보면 학교에서 입학 전에 여러 사이트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육청 사이트는 학교 사이트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학부모 포탈, 페런츠 포탈이라는 곳에서 학생의 이건 앱으로도 돼 있어요. 온라인도 돼 있지만 앱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학교를 못 간다, 뭐 아니면 갑자기 뭐 늦게 간다 이런 것들은 앱에서 어, 메시지를 간단히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전화 안 하고 아 얘는 이래서 늦는구나, 아프구나, 뭐 놀러 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페런츠 포탈 얘기가 사실 스쿨 메신저 얘기였고요. 스쿨 메신저에서 그렇게 출결을 안내할 수 있고, 학교 뭐 매일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유만 있고, 아이가 안전하게 있다. 이런 것만 안내해주는 메신저를 꼭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 페런츠 포탈에서는 뭐 그닥 하는 건 없었고, 성적표나 뭐, 학생들의 그 기록들, 학년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리포트 카드는 사실 성적표지만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선생님의 코멘트가 들어있는 게 종이로 옵니다. 그것들이 이제 해가 지나면 여기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쿨버스를 다니는 친구들은 스쿨비라는 어플로 운행 시간을 체크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 사이트에 방금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가 막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캐나다에서 온 지도 한 7개월 됐으니까 뭐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쿨 온라인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거는 런치 도시락을 먹을 때 입금을 해놓고 여기서 결제를 하고 또 아니면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입금을 뭐 2달러 해라, 뭐 10달러 해라 이렇게 안내문이 오면 여기에 온라인 뱅킹으로 입금을 해놓으면 계좌를 연결해 놓으면 자동 출금이 되거나 바로 입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자녀의 기본적인 학교 생활, 학교의 준비,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사이트에서 학교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안내를 해드리겠고, 다음 영상에 좀 더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